네,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최대한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예전에 러너의 빈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러닝 라디오에서 다시 한번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12.5 이상을 유지해서 헌혈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11대라서 헌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건강에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서 철분제 처방을 받지는 않았지만 약간 신경이 쓰이네요. 먹는 건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빈혈에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 먹는 편이라서 러닝 마일리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스포츠 빈혈, 특히 러너의 빈혈이 왜 생기는지 달리기로 인해 빈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운동성 빈혈 혹은 스포츠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빈혈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이버 사전에서 빈혈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빈혈은 혈액이 인체 조직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은 혈액 내의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혈구 내의 혈색소, 저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릅니다. 헤모글로빈을 기준으로 해서 빈혈을 진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활동들은 적혈구가 담당하고 있고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빈혈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죠. 자, 이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빈혈뿐만 아니라 VO2 max라든지 기타 운동 기능, 운동 효율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운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혈액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혈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적혈구의 양이 적을 때입니다. 특히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적혈구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적혈구 양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 양이 적었는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적혈구 양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달리기나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거 주인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일단 적혈구가 많이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하고요. 얼른 적혈구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적혈구가 어디 저희가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배송 와가지고 집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혈구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적혈구 생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대충 이게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은 4일, 5일 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평소 운동량도 적고 활동 자체가 좀 적으신 분들이나 신체 밸런스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일주일이나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달리기나 운동을 시작한 초반에는 빈혈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적혈구를 생성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만약에 우리가 운동 강도를 올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더 많은 적혈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적혈구를 또 추가 주문합니다. 또 그리고 추가 생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시작하고 초반에 빈혈이 있고 이게 지속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어떤 시간을 완만하게 가져야 됩니다. 즉 서서히 성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한 하루나 이틀 만에 운동 강도를 올리고 또 이틀 만에 운동 강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는 여러분의 몸이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시간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운동을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서서히 올리는, 아주 조금씩 올리도록 해줘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적혈구나 근육의 회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운동에 맞춰지는데,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뒤에 가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요.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힘든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밝혔던 건데요. 이 영상이 한 20분, 30분 정도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운동의 어떤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충격들이나 과도한 훈련들로 인해서 우리 적혈구가 파괴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충격에 의해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빠져나가는 용혈 현상이 생기게 되고 산소의 운반이 더뎌지게 된다. 그래서 달리기가 점점점 힘들어진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 용혈 현상이란 게 그냥 적혈구가 터지고 헤모글로빈이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게 몸에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달리기의 경우에는요. 온몸에 충격이 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충격이 수십 분, 많게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용혈 현상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굉장히 천천히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케이던스가 분당 한 150, 140회 정도쯤 될 겁니다. 보통 속도 달리신 분들은 160회 정도쯤 될 거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 달리시고 케이던스 높으신 분들은 18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자, 굉장히 저희가 뭐 그냥 보통 수준 잡아서 160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분당 160회 우리 발이 땅을 착지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반복한다. 계산을 한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충격들이 초당 3번씩, 거의 3번이죠. 180회면 초당 3번, 160이면 초당 2점 몇 회인데 초당 2번 이상씩 계속해서 우리 몸에 충격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용혈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리적으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충격을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요. 아, 난 절대 속도는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의 몸에서 충격이 적은 자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드풋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세든 좋으니까 여러분 몸에서 충격이 최소화되는 자세를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발바닥을 통해서 생기는 충격량과 용혈 현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발바닥 충격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요. 리어풋으로 떨어진 후에 빠르게 발을 굴려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발 중간에 바닥이 텅 하고 떨어지는 그런 미드풋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발볼이 넓고 발바닥이 좀 큰 편이에요. 자, 그래서 100% 미드풋으로 달리게 되면요. 오히려 마치 이제 오리 발바닥이 바닥에 철푸덕철푸덕 하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충격이 좀 더 심해요. 차라리 저의 경우에는 약하게 리어풋으로 떨어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구름을 빠르게 해서 마치 유도 선수들이 이렇게 낙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르륵 굴러가듯이 그렇게 발을 굴리는 게 충격을 줄이는 데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발바닥 폭이 굉장히 좁고 이런 아프리카계 선수 있죠.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계 이런 선수들은 이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요. 또 몸무게도 적으니까 충격이 덜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발볼 넓은 사람을 팽수발이라고 하는데 팽수발 이런 발을 가진 사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방법, 가장 충격이 적게 가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나 속도에 따라서도 이 자세도 조금씩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세를 바꾸는 방법, 충격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자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러닝화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러닝화를 신으시면 좋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발이 크고 신체적 조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유명한 선수나 마스터즈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해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마라톤화라고 하면요. 정말 밑창이 정말 얇고 무게가 극단적으로 가벼운 그런 러닝화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황용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가 최고 기록을 내는 전성기 시대의 신발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기겁하실 겁니다. 송기정 선생님의 경우에도요, 그냥 이제 고무바닥으로 된 러닝화만 신고도 엄청난 기록을 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신체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또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발이기도 하고 발이 짝재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심, 어떤 정신력으로 이겨냈던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쿠셔닝 어떤 러닝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세가 되면서 마라톤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보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달릴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쿠셔닝의 어떤 집중된 러닝화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만약 지금의 러닝화가요, 예전처럼 미니멀하고 경량화에만 집중하는 러닝화였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20대 어떤 여성분들이라든지 마라톤을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처럼 마라톤을 시작하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쿠셔닝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고수들이 신는 러닝화가 최고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러닝화가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수분과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빈혈 얘기하다가 조금 딴 데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충격을 줄이자. 몸이 어떤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들로 어떻게든 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 장기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적혈구를 뭐 이렇게 주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적혈구의 주문을 저희가 했어요. 적혈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문한 만큼의 적혈구를 생산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적혈구를 만드는 원재료들을 빨리 수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재료들은 어디서 저희들이 수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뭐 보충제, 영양제 등 각종 먹거리들에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달리기나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약간 그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많이 시작하시죠.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노출은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네이버나 인터넷에 살이 빨리 빠지는 운동이 뭔가 검색을 했더니 와, 역시 달리기가 짱이야, 이런 글들이 보이니까 급하게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운동만으로는 살 못 뺀다. 사실은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글들이 보이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식단 조절이 체중 조절에서 주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먹는 걸 줄이기 시작합니다. 뭐 공복 러닝을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뭐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갑자기 막 풀만 먹기도 하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처럼 간헐적 단식 같은 데서 24시간 동안 안 먹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뭐 단백질, 철분, 엽산,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 생기고요. 이게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놈의 다이어트 때문에 원재료는 먹는 건 부실해져 가지고 원재료는 부족하고, 또 그런데 이게 또 달리기가 해보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욕심도 나고.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뽕이 막 차오릅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뭐 기안 8세 같은 연예인들이 달리는 영상이나 뭐 나훈산 이런 영상들 보면 요즘 또 다른 연예인들도 기안 8세 따라서 막 마라톤 참가하고 달리기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나도 이제 막 풀코스를 달려야 되나? 그래야지 어디 가서 좀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빈혈이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도 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싶고 연예인처럼 나도 해보고 싶고 남들이 느끼는 뽕도 느끼고 싶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싶고, 이러니까 몸이 버티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잘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빈혈이 있다는 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잘 드시고 충분히 몸이 어느 정도 컨디션 올라오고 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달리기 통해서 다이어트를 조금씩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빈혈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다른 일들 좀 알려드리면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빈혈이 생기면 철분제를 먹어요. 맞죠?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시당초 적혈구가 적고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철분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철분을 담아야 되는 적혈구가 파괴되어 있거나 적은데 적혈구에다가 철분만 많이 주입을 하는 거는 마치 택배 차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배송이 다 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악성 재고, 철분이 잉여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철분이 과도하게 잉여가 되면 우리 몸에도 밸런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철분제를 드실 때는요, 다이어트를 잠시 중단하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맞춰서 적혈구가 충분히 생산되는 것과 동시에 철분제를 드셨을 때 효과가 월등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일단 택배 차량부터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택배 차량이 파손되는 아까 얘기했던 충격이 큰 거 있죠. 그런 과도한 운동들은 자제를 하시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충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천천히 달리시고 쿠셔닝이 좋은 러닝화 신으시고 자신에게 맞는 자세도 찾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요 생리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잘 드시고 철분제 챙겨 드시고 또 생리 기간 동안은 운동량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제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병원 가셔가지고 제대로 진단받고 처방 받으시면 좋겠어요. 일반론적인 거는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론인 것밖에는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지 못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보고 여러분 달리기를 보고 데이터를 보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정확한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질병이다. 특히 질병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병원 가셔서 해당한 질병의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혈은 달리기 할 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잘못되면 쓰러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것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가시면 이런 문제들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 마음을 한 번 더 차분하게 가지시고 차근차근 달리기를 하시면서 달리기의 진짜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빈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러너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